세계 최고 미국 국과수가 왜 한국 국과수에 연수를 가요? 여기 미국 CSI에서 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이 있습니다. 존슨은 왜 한국을 가야 하냐며 정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LA에서 CSI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관으로 일하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FBI 아카데미에서 상위 1%로 졸업했죠. 제 실력에 자부심이 넘쳤는데요.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러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연수를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이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팀장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마이클,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 라고 하시는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팀장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마이클,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FBI나 CIA와의 합동수사, 아니면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척결 작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팀장님의 다음 말씀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다음 주부터 3개월간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연수를 가게 됐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것도 연수를? 죄송하지만 팀장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요? 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아, 마이클. 최근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특히 그들의 데이터 복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군. 우리도 그 기술을 배워야 해.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버드를 나오고 FBI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제가 왜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걸까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수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늘 자부해왔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팀장님, 제가 왜 가야 하나요?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어요. 팀장님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야. 그래서 자네를 보내기로 한 거야. 한국의 기술을 가장 잘 흡수하고 우리 팀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네라고 생각해.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한국이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K-팝과 김치, 오징어 게임 그리고 삼성 정도였어요. 과연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이 소식을 나눴어요. 그들의 반응도 제 마음과 비슷했죠. 뭐? 한국이라고? 거기서 대체 뭘 배운다는 거야? 라며 웃는 동료도 있었고, 야, 좋잖아. 3개월 동안 한국 여행하면서 월급도 받고. 라며 부러워하는 동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저 부담스러운 임무일 뿐이었습니다. 3개월이나 낯선 나라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야경, 첨단 기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왜 한국이지? 라는 의문은 남아있었죠.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내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 과연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행이 정해진 후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켰죠. 평소처럼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생각이었는데 알고리즘이 무도실무관이란 한국 영화를 추천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뭐야, 또 K드라마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목이 묘하게 끌렸어요. 무도실무관 뭔가 법 집행과 관련된 영화 같았거든요. 호기심에 첫 화를 틀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는 예상과 달리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주인공은 태권도, 유도, 검도를 모두 마스터한 무도 전문가였죠. 그가 보호관찰관으로 일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영화 속 과학수사 기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보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자발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자발찌를 사용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이상 행동을 즉각 감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DNA 분석 기술도 놀라웠어요. 영화에서는 극소량의 DNA만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죠. 미국의 현재 기술보다 몇 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 복구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하드디스크에서도 중요한 증거를 복구해내는 장면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 놀라웠던 게 아니에요. 영화는 법 집행관의 윤리적 딜레마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법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 범죄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직업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죠. 또 하나 눈길을 끈 건 한국의 범죄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영화에서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이런 접근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 영화 한 편으로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밤을 새워가며 무도실무관을 정주행했어요. 한 회 한 회 볼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킬링타임용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 직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대사였어요. 단순한 문장 같지만 법 집행관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와 통찰력을 잘 보여주는 말이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급하고 편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영화를 다 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행에 대한 불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과연 실제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은 어떨까? 영화보다 더 놀라운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배우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팀장님은 제 태도 변화에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죠. 이제 저는 한국행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무도실무관이란 영화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한국에 가서 실제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제 직업관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됩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무도실무관을 본 후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야 국과수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서아란 박사님이라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죠.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존슨 씨. 국과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지털 포렌식 팀의 서아란 박사예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서 박사님은 저를 국과수 내부로 안내하면서 이곳의 역사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국과수는 1955년에 설립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실험실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수사 기관으로 성장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국과수 내부를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본 것은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자랑, 디지털 포렌식 센터예요. 서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진보된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녀의 안내로 본 기술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복구 기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비를 사용하면 거의 완전히 파괴된 하드디스크에서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요. 서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준의 복구 기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도 소용없겠어요. 제 말에 서 박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술로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죠.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서 박사님은 계속해서 다른 부서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DNA 분석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DNA 분석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며칠 걸리는 분석을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죠.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속도라면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박사님, 한국 국과수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이 기술을 개발하는가?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항상 고민하죠. 서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국과수가 단순한 과학수사 기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서 박사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마이클 씨, 어떠세요? 우리 국과수가 기대에 부응했나요? 기대 이상이에요, 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요. 서 박사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쁘네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이클 씨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거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온통 국과수에서 본 것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서아란 박사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라는 질문. 저도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연수가 정말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들을 더 배우게 될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3개월의 연수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거라는 걸요. 연수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국과수의 일상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히 서아란 박사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 박사님과 함께 국과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 중에 우연히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왔죠. 마이클 씨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어요? 서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 순간 서 박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도 하버드 출신이에요. 생화학을 전공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정말 작은 세상이네요. 혹시 어느 년도에 졸업하셨어요? 서로의 졸업 연도를 확인해 보니 우리는 겨우 2년 차이로 하버드에 있었던 거예요. 공통의 추억이 있다는 사실의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버드 스퀘어의 그 피자 가게. 제가 물었어요. 서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시험 기간마다 늦은 밤까지 열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저도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서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FBI 실험실에서 6개월간 있었죠. 정말요? 저희 CSI 팀과 FBI는 자주 협력하는데 어쩌면 공통 지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예상치 못한 공통점들을 발견해 나갔어요. 하버드, 미국에서의 연수 경험. 이런 공통점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서 박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마이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근처에 맛있는 치맥집이 있는데 한잔하러 가지 않겠어요? 호기심과 기대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좋습니다. 한국의 치맥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국과수 근처의 아늑한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서 박사님이 맥주와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가게의 양념치킨은 일품이죠. 서 박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서 박사님이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마이클은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 아세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 영화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연수 오기 전에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서 박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요? 저도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범죄를 다루는 방식이 흥미롭잖아요.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무도실무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화 속 인물들이 범죄에 대처하는 방식, 그들이 겪는 딜레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영화에서 주인공이 규정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 모습이 참 현실적이었어요. 서 박사님이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맞아요.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법과 양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죠. 서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왜 범죄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저도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결국은 같은 목적이잖아요.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죠. 있잖아요, 마이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삼 느끼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 박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노력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아란 박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한국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서 박사님과의 관계. 단순한 동료를 넘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 연수가 끝날 때쯤엔 제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그리고 한국과 국과수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될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서 박사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홍대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가 이상하리만치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긴장했을 텐데 말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주위를 경계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놀랐던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전혀 겁먹은 기색 없이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은 밝은 조명으로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걱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이 안전한 도시의 밤거리를 거니는 즐거움이 커져갔어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젊은 커플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제 서툰 한국어를 들어주고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죠. 심지어 제가 확실히 길을 찾을 때까지 함께 걸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연수 생활 3주차,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걸 느끼며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야식거리를 고르면서 문득 고향 생각이 나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계산대에 섰을 때 점원 아저씨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아저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계산을 마치자 아저씨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셨어요. 잠시 후 돌아오셔서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을 내밀며 말씀하셨죠. 서비스, 서비스, 화이팅!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낯선 나라에서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와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어묵 국물을 마시며 편의점을 나서는데 문득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한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걸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어느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선진 과학 수사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서아란 박사님과 이런 경험을 나누었더니 그녀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마이클.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건 자랑스럽지만 저 역시 이런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이 더 좋아요. 연수 기간이 중반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애착을 느끼고 있었어요. 국과수에서 배우는 최첨단 기술들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 박사님과 또 치맥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연수가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서 박사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정말 기쁘네요, 마이클. 우리나라와 우리 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마이클 씨를 통해 미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국경을 넘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어요. 마이클, 연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서로의 나라를 오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서 박사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요.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서요. 한국은 제게 최첨단 기술을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안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워줬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다음 날 있을 국과수에서의 교육이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퇴근 후에 서울의 어느 구석을 탐험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수 장소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특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미국 CSI 수석으로 근무해 온 마이클 존슨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왜 자신이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수를 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던 마이클.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최첨단 과학수사 기술과 따뜻한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죠. 여러분, 마이클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마이클에게 한국에 대해 더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